10%만, 수입품의 10%만 우리가 뺏어 먹어도 외화 절감도 되고요. 애국자일 텐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체리는 선진국형 과일이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넓은 땅을 농장주 혼자서 직접 개간해 만든 체리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체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임채덕입니다. 저희 농장은 보성군 회천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기농을 하였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기농은요. 이게 대밭이었거든요. 대밭을 제가 직접 포크레인을 그 중고를 구매해서 대밭을 이렇게 개발해서 제가 이렇게 밭을 만들었고요. 체리만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되어 있는 데가 약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식재 7년 차이고요. 노지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대목이 크림스크 5번 대목에 러시아 8호 이렇게 품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총 부지는 저 위에 임야까지 해서 1,700평 정도 되거든요. 저 임야 저 이쪽에는 황칠나무를 이제 3년생을 식재를 했어요. 상칠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고요. 와, 이 넓은 땅을 직접 개간하셨다고요? 네, 포크레인 중고 있거든요. 그거 구매해가지고 직접 제가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체리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기농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도 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작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체리가 일단 가볍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10kg, 20kg 이렇게 단위로 움직이는데 체리는 5kg, 3kg 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어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체리가 그 선진국형 과일이라고 해요. 잘 사는 나라에서만 먹지 소득 3만 불 이하에서는 체리 소모가 거의 없거든요. 3만 불 이상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앞으로 좀 잘 살고 하니까 뭐 괜찮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묘목부터 직접 키우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기세라 5번 대목을 취급한 데는 화정농원이라고 거기서 구매를 해서 전목 1년차를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어떤 품종들을 키우고 계시나요? 체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목이라고 해서 뿌리 쪽에 접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 쪽에 있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목은 기세라 5번 대목이고요. 품종은 조대과 빠른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톤 이렇게 두 가지가 주력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요. 식재 4년 차부터 수확을 하였습니다. 조대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월 17일 첫 수확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한 28일 정도 수확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10여일 늦는 것 같습니다. 조대가의 수분수로 브룩스라든지 좌등금 이런 것들하고 혼식해서 식재가 되어 있고요. 조대가는 지금 수확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제부터는 타이톤하고 브룩스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조대가, 브룩스, 러시아 8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것 중에서는 러시아 8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확을 할 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나오는 것들이 러시아 8호라든지 서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품률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조대가라든지 타이톤 이런 것들은 상품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식재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성이 좋은 품종은 어떤 건가요? 체리를 식재를 해놓고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가온을 해서 하는 농가들도 국내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빨리 나오는 것들이 첫째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성이 좋은 것들, 그렇게 해서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품종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저희 농장에서는 그래도 상품률이 떨어져도 조대가에서 수익이 가장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품종은요, 자등금이라는 품종인데요, 일본에서 개발된 종인데요, 이 색깔이 검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이 다 익은 상태예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자등금도 가정용으로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자가수분수가 되고요, 혼자만 심어도 잘 엽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잘 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심으면 좋겠고요. 저는 농장에서 목마르면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딱 하나 먹으면 갈증이 딱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갈증이 해소됩니다.
타이톤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체리 식종자에서 31.35mm 제일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걸려서 안 빠집니다. 타이톤은 이렇게 크기가 크고요. 물론 크기가 크면 맛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별해서 1kg에 4만 원 넘게 받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40mm에도 안 빠지겠습니다. 조데가나 타이톤 같은 경우는 불량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상품률이 한 60%, 40%, 30%는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품종은 타이톤의 수분수 서미트미입니다. 서미트인데 이건 상품률이 한 90% 나와요. 90%. 웬만하면 상품 불량품이 없어요. 식재 5년 차입니다. 맛은 조데가나 타이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점은 있지만 요즘에 식재를 많이 하는 품종이죠. 혼자서도 잘 여는 거 보니까 자가수분도 되는 것 같아요. 책에는 자가수분수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18블릭스 정도 나오는데요. 브룩스 같은 경우는 20브룩스가 넘고요. 수확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파란색 테두리 바깥에 약간 빨간색으로 금이 그어지듯이 그어지면 제대로 익은 겁니다. 덜 익은 것들은 그런 게 없죠. 올해 저온 피해는 심했나요? 저온에도 그런 대로 버틴 성능이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한 4분의 1이라도 수확한 농가가 국내에서 몇 개 안 될 거예요. 저만큼이라도 수확하는 농가가. 아예 못하는 농가도 엄청 많아요. 내년에는 수확량은 더 많겠지만 판매 기준으로, 상품 기준으로 한 2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날씨가 받쳐준다는 조건에서 그렇고요. 또 날씨가 또 안 받쳐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농장 인력은 몇 명 정도 운용하고 계신가요? 저하고 부인하고 둘이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수확량이 안 많으니까 둘이서 시간이 남습니다. 농사가 심으면 뭐합니까? 돈이 돼야지. 돈이 안 되는데. 재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지금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 원래 이제 등록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방제가 자신이 없어서 올해는 일부 수확 전까지는 친환경으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저희 농장에 지금 농산품 품질 관련해서 농약 잔류검사하러 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은행 달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농 비싼 유기농 재료를 사다 수확 시기 전에는 이제 방제를 한 번씩 하는데요. 농장주도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또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시고 마음 편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리 농사 난이도는 어떤가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저는 다른 농사 경력이 없고 체리의 경력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득도 그만큼 뒤따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백 가지 품종이 있는데 다 특성이 있습니다. 맛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뭐 모양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고요. 체리가 우리나라의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재배 매뉴얼 같은 게 일체 없어요. 원래 국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혼자서 방제부터 나무 키우는 것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키워도 정상적으로 잘 키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뭐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또 수확기 때 병해충들이 난립해서 방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확기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체리 농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나요? 그러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체리 농사 하는 우리나라 전부가 아마 다 저처럼 그렇게 혼자서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나 모든 게 안 맞죠. 사실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비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른 농작물들은 보험도 가입되잖아요. 올해처럼 이제 농사가 안 되면 보험도 되고 하는데 체리는 그런 것들도 일체 없고 가장 핵심은 국내 날씨가 이렇게 체리 기온이 안 맞다 보니까 수확기 때 어떻게 날씨 변화에 적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확기 때 비 맞으면 열가라에서 물건이 터집니다. 첫째는 수확기 때 대비를 해서 비가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열매 키울 때도 비를 맞추는 거하고 안 맞추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이 끝난 다음부터는 비가림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확이 끝나면 다시 비가림을 개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수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림은요. 묘목 판매도 하고 계신가요? 묘목을 초기에는 판매를 해볼까 했는데 저도 뭐 제대로 2,500평에서 최소한 1억은 매출 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매출도 내지도 못하면서 뭐 묘목 장사한다는 거는 좀 그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저희 농장에서 매출이 한 1억 정도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묘목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체리 나무를 집에서도 키울 수 있나요? 물론 집에서 많이 심죠. 많이 심는데 집에서 한두 그루 키우면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수가 있는 품종들은 집에서는 맞지를 않고요. 그냥 혼자서 열 수 있는 수분수 없이도 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찾아서 식재를 하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키울 수가 있죠. 집에서 키우기에는 어떤 품종이 좋을까요? 수분수가 있는 품종들은 좀 품질이 좋고 맛이 있고 하는데 수분수가 없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품종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라핀.
라핀이란 품종은 색깔이 약간 검붉은색인데요. 뭐 아무렇게나 키워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데가라든지 타이톤이라든지 뭐 서미템 아무거나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울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뭔가요? 체리가 가지가 3년생에서 열매를 엽니다. 3년생에서 열매를 열게 되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다 전지를 해버리죠. 그거를. 감나무 같은 경우는 올해 전지를 해서 올해 새순에서 열매를 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체리 같은 경우는 3년 된 가지에서 열매를 열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심어놓고 놔두면 그러면 열매를 3년 지나면 여는데요. 중간에 나무 전중하고 그러면 3년 지나서 못 열죠. 가만 놔두면 한 4, 5년째부터는 가정에서도 엽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그 나무가 크게 되면 5년, 6년 가야 열매가 열립니다. 다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요. 체리는 속성수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잘 큽니다. 뭐 특별히 뭐 관리를 안 해도 제때 한 번씩 물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주면요. 아주 잘 크기 때문에 퇴비 같은 거 안 해줘도 되고요. 특별히 땅이 나쁘지 않는 이상 전혀 안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첫 해만 주고 싶으면 퇴비나 주고 2년째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주고 그다음에 빨리 결실을 할 수 있는 인산가리 비료를 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열매를 맺죠. 화분에서도 잘 자라나요? 화분에서도 요즘에 많이 키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토질이 체리가 석회암 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알칼리성에 가까운 토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토질이 안 맞아서 못 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으로 해서 석회 고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어가지고 땅을 알칼리를 만들어서 화분에서 요즘에는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확은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내륙에는 좀 더 늦지만 남부지방은 5월 17일부터요. 6월 한 15일 이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6월 하순쯤에 나오는 것들은 초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수확이 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열리는 애들은 한 20kg씩 또 열리고요. 안 열리는 애들은 뭐 1kg, 2kg 열리는 애들도 있고요. 차이는 다소 있지만 평균 한 10kg 내외. 나무를 넓게 심으면 뭐 100kg 연 나무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밀식을 해놨기 때문에 10kg 내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나무가 죽고 없는 데에서는 30kg 열린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밀식을 해서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무 주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혼자서 충분하게 햇빛을 받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간중간에 일부를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해요. 수입산 체리와 비교했을 때 국내산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근데 아직은 국내산이 보급률이 낮아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제 느낌으로는 98%가 수입이고요. 한 2%가 국내산인데 맛은 비교 불가죠. 수입품들은 아무리 빨리 항공 배송을 해도 최소한 10일, 일주일 이렇게 걸리지만 농장에서 바로 생산하면 길어봐야 2, 3일. 첫째 꼭지가 살아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즙이 엄청 풍부합니다. 가즙이 풍부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내고요. 그렇지만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숙성이 많이 돼서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당도는 조금 높을지 몰라도 가즙은 국내산 대비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이는 아주 고급스럽다, 국산이. 그런데 이제 검붉은 색들은 참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급이 그렇게 잘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체리를 10%만, 수입품의 10%만 우리가 뺏어 먹어도 외화 절감도 되고요. 애국자일 텐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산 체리 보급이 더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산들은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무슨 처리를 한지, 방부제 처리를 한지 어쩐지는 내가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변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국산은 오늘 따서 오늘 보내도 소비자가 받은 보통 물건이 가면서 그 열가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열가가 되면 바로 곰팡이가 씁니다. 특히 그 수도권 쪽에 사신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곰팡이 하나면 질색을 하잖아요. 택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고요. 보관도 안 됩니다. 표면 처리를 하면 보관이 되겠지만 외국에서 온 것처럼 근데 우리같이 생산자에서는 표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관도 안 되죠. 첫째는 이게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생산이 막 많이 되면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퍼질 텐데 그래서 국내 보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체리는 수입품이 98%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수입품 대비해서 한 2, 3천 원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체리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체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농장주밖에 없습니다. 완전 검은색이 나올 정도가 가장 맛있고요. 집에서도 구매를 해서 한 3, 4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맛있는 시기는 아마 소비자들은 좀 힘들 거고요. 까말수록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리 우리가 그 500g 그 한 봉지 열어보면요. 금방 손 대자마자 끝날 때까지 손 못 놓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보관 가능한가요? 냉장고에서 2, 3일 장기 보관하려고 하면 식용염화칼슘을 2% 정도 물에 타가지고요. 씻어서 보관하시면 한 보름 이상 냉장고에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택배 주문하신 분들께 부탁사항이죠. 저희가 아무리 선별을 잘해서 보내도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한두 개씩 불량이 생기더라도
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저희들도 물건을 보낼 때 좀 더 보내기 때문에 한두 개의 불량품이 생긴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도부터는 체험 농장을 하려고 그래요. 체리가 우리나라에는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체험 농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